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네. 지방자치제도, 우리 현행 헌법의 기본 제도 중에, 네,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 딱 두 개 조항만,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와 118조가,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헌법 개정안, 뭐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 헌법 규정이 너무 적은 거죠. 네. 너무 빈약하고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끊임없이 지금, 네, 생기고 있는데, 네, 뭐 헌법 개정이 사실은 되게 뭐 간단하지가 않죠, 여러분. 네,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네. 자, 헌법 개정안에 보시면 예전에 2017년인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 그 헌법 개정안에 보시면 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조금 현실화된 그런 헌법 개정안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어찌됐든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네 부결됐죠, 여러분. 네.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 117조와 118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제 헌법 제 117조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117조와 11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117조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지방자치단체는 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네, 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그렇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 그 다음에 뭐죠? 네, 재산을 관리, 그리고 자,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어디냐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러분. 자, 지방자치단체는 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 헌법에 의하면 재산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어떤 게 부여가 되어 있냐면,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 규정 재정권, 즉 자치재정권, 자치에 관한 규정의 재정권이 있는 거죠. 자치법규 재정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어디 안에서요? 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뭐죠, 여러분? 그쵸. 모든 법을 통칭해서 우리는 법령이라고 얘기하죠. 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법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네. 자, 지방자치제도는 자치, 법규,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치, 법규, 재정권은 어느 범위 내에서요?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117조 제2항도 중요한데 자,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뭘로 정해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됐죠. 이것도 바로 법률의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뭘로 정한다? 자,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로 정한다라고 헌법 제117조 제2항이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헌법 제117조, 즉, 헌법이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뭐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지방자치법이 따로 있죠. 이 지방자치법에 헌법이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해라. 대신 이 지방자치단체는 뭘 하는 단체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또 뭐냐면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숙권을 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아, 이 지방자치단체는 다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 자치법규 제정권을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어디에 수여하고 있어요? 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여를 하고 있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당연히 헌법이 뭐라고 했어요? 법률로 정해라.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이어서 118조에 네, 두 개 조항만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118조는 뭐냐면 제1항에서 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즉, 그렇죠. 지방자치의회. 자,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의회를 둬라.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의회는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죠. 결국은 이 의회가 그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뭐죠? 지방 의회 의원들이니까.
그렇죠. 그 주민들을 대리해서 대표해서 대신 뭐죠? 어떤 주민들의 어떤 주민 자치에 관한 사항들을 지방자치장에게 푸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 제1항은 뭐라고 하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2항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이 지방의회 조직, 즉 1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뒤이어서 나오는 2항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지방의회 조직, 권한 또는 의원 선거와,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지방의회 조직, 그렇죠. 조직은 어떻게 되고, 권한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의원 선거, 그렇죠. 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았어요? 음. 뭐냐면 지방의회 조직, 그렇죠. 의회 조직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 선거, 그렇죠. 아,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선거로 뽑히는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조직이나 권한은 다 법률로 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의원 선거, 아, 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 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아, 지금 지방자치장은 뭘로 하고 있어요? 선거로 뽑고 있겠죠. 그렇죠. 뽑고 있겠죠. 아니고 선거로 뽑고 있죠, 여러분. 네. 자, 근데 우리 헌법 제118조 제2항을 보면, 자, 지방의회 의원은, 자, 여기 선거라는 그 단어를 붙여가지고 의원 선거. 자, 의원 선거는 야, 법률로 정해라. 이런 거 구체적인 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이 선임 방법은 뭘로 정할 수 있어요?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선거로 하고 있지만 다 헌법의 규정은 뭐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네,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선거를 하고 있지만 꼭 선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른 법률, 즉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법을 달리하면 당연히 선거를 안 하고 그 방법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아, 그 다음에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하고, 그래서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 선거. 자, 의원은 선거를 뽑는데 그 의원 선거는 법률로 정하는데, 자, 지방자치장은 지금은 선거를 하고 있지만 꼭 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헌법에서 선임 방법은 뭘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즉, 법률이 선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선임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개념을 볼까요? 자,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그렇죠? 그 지역의 주민이 자신의 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여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 개념이 결국은 그런 거죠. 자, 지방자치, 그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이 그 지방의 사정을 가장 뭐예요? 잘 알 수 있겠죠. 중앙에서는 잘 모르고 당연히 타 지방에서도 해당 지방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죠. 즉 뭐냐면 이 지방자치단체는 그 일정한 지역의 단위로 존재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이 자신의 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즉 자신이 선출한 기관, 그렇죠. 자신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 자 이런 애들을 통해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로 뭐냐? 지방자치의 개념이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런 거죠.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그 동네를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일을 처리하라고 그 동네에서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뭐죠? 그 동네 일을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게 바로 지방자치의 본래 개념인 거죠. 그래야 각 지방이 각 지역의 사무, 즉 자기 지방의 사무를 가장 뭐죠? 잘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자치고유권설, 그다음에 자치권 위임설, 예, 설이 있는 거죠. 자, 이 지방자치설은 뭐죠? 뭐 자치고유권설, 자치권 위임설, 그다음에 기본권설, 제도적 보장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다 먼저 자치고유권설과 자치권 위임설은 자치권 위임설이 다 쓴 거죠. 자치고유권설은 뭐예요? 자치가 고유하게 그 지방의 지역 주민에게 부여되어 있는 게 자치고유권설이고, 자치권 위임설은 뭐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치권이 그 지역의 주민에게 위임이 된 거죠. 이 둘 중에는 다수설이 뭐냐면, 자치권 위임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다수설이고,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제도는 기본권이냐, 이 지방자치제도가 기본권이냐, 아니면 제도적 보장설이냐 했을 때 당연히 제도적 보장설이 같습니다, 여러분. 자, 만약 기본권설이면 뭐죠?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다수설은 뭐예요? 제도적 보장설. 자, 제도적 보장설이라는 뭐예요? 옛부터 있었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고유한 제도, 즉 헌법이, 제도적 보장설은 뭐예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죠. 즉 법률로서 그 고유하게 예부터 내려오는 그 우리의 어떤 사회 제도가 법률로서도 폐지할 수 없는 정도의 보장. 이게 바로 제도적 보장을 법률로서 그 제도를 폐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놔요. 뭐 누가? 헌법이. 즉 최소한의 보장의 원칙인 거죠. 자,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이죠. 그 제도가 법률로서도 폐지를 못하도록 헌법에서 대못을 터놓은 거죠. 대신 최소한의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보장이 뭐예요? 법률로서 그 제도를 우리 사회에서 없애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보장. 그게 바로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어떤 그 보장, 그 범위인 거죠. 만약에 지방자치가 즉 기본권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국가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최대한 보장을 하겠죠. 하지만 지방자치는 기본권에 해당되지 않고 제도적 보장에 해당된다. 즉 국가가 법률로서 그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는 거를 방지해야 된다. 즉 법률로서 폐지 못하도록 헌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제도적 보장설인데, 이 지방자치 제도는 다 자치권 위임설과 제도 보장설이 다수설이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지방자치의 유형 볼까요? 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체자치가 원칙인 거죠. 주로 단체자치형인데, 주민자치형이 보완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유형은 단체자치형이, 네, 판인 거죠, 판. 판은 단체자치형인데, 이 단체자치형의 주민자치형이 보완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유형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거랑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이 논리는. 자, 우리나라 그 주권론을 봤을 때 뭐예요? 주권론을 봤을 때 국민주권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 국민주권론에 인민주권론을 가미한 형태인 거죠. 이거랑 동일한 논리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유형은 뭐냐면 뭐죠? 단체자치형의 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 주민자치형이 보완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재의 지방자치 유형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즉 지방자치 유형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게 있는데, 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어떻게 다른지, 그렇죠. 주민자치는 일단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단체자치는 뭐죠? 법률적 의미. 법률적 의미로서의 지방자치를 우리는 단체자치라고 부르고요. 주민자치라는 것은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우리는 주민자치라고 부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주민자치는 연역을 보시면 영미에서 발달한 자치 개념입니다, 여러분. 영미에서. 네, 영미에서 발달한 개념이 바로 주민자치의 개념이고, 이 단체자치라는 것은 대륙법계, 즉 뭐죠?
뭐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서 발달한 이 대륙법계에서 발달된 자치 개념이 바로 단체 자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주민자치에서 이 자치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자치권을 갖는 이 자치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이 주민자치는 뭐라고 보냐면, 야, 우리가 우리 지역을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뭐죠? 직접 자기의 책임하에 뭐죠? 자기의 책임하에 여기 있죠?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 선출한 기관을 통해 직접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런 그 자치권, 이 자치권의 본질이 뭐냐? 자연법상 주민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주민자치에서는 그 지역, 해당 지역을 해당 주민이 자치하고 있는 이 자치권의 본질을 뭐라고 보냐면, 야, 이 자치권은 어디서 났냐? 어디서로부터 부여받았냐? 이 자치권을 하면 주민자치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이건 자연법상이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서 태어난 주민은 당연히 뭐죠? 이 지역의 사물을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갖는다. 자, 이런 거죠. 이런 논리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잠시만요. 자, 이해하시나요? 그런 논리고요. 자, 단체 자치에서는 자, 실정법상 전래된 권한이다. 이런 거예요. 즉, 그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을 자기의 책임하에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처리하는 거는 자,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고 자, 실정법상이 뭐죠? 네,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법 실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실정법상에서 전래된 권한이다. 이런 거죠.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누구를 받은 거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자, 국가의 지방행정청인 거죠. 국가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주민자치는 뭐냐면 결국은 자,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자, 국가의 일부로 속해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주민자치는 자,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국가 안에 있는 거죠. 국가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즉 국가의 지방행정청이에요. 국가예요, 그냥 국가. 그냥 이 주민자치는 국가의 어떤 지방행정청인 거죠. 지방행정청. 그 자체가 국가인 거죠, 국가. 그냥 국가가 본점이고 말이 좀 이상한가? 주민자치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분점이죠, 분점. 지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뭐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어떤 지점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방행정청에 불과한 거죠. 즉 뭐예요? 국가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냐면 국가의 그냥 지방행정청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국가에 속해 있는 거죠, 국가의 건점 지점 같은 관계인 거죠. 국가예요, 그냥. 그렇죠. 하지만 단체자치는 뭐냐? 단체자치는 뭐냐? 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모여가지고 이 전체가 바로 뭘 이루어요? 국가를 이루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주민자치는 그냥 본점 지점 간의 관계고, 자, 단체단체는 가맹점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라고 얘기하지? 서로 독립된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다다다닥 모여가지고 하나의 총체로서 존재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국가인 거죠. 즉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다 모여서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독립된 지방자치 모여가지고 하나의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단체자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기관 구성을 볼까요? 자, 결국은 국가의 지방행정청이고 국가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국가의 행정청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 되겠죠. 자, 이런 쪽으로 기관이 구성이 되겠죠, 여러분. 국가와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국가의 지방행정청이에요. 국가의 지방행정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의결과 동시에 집행을 하게 됐죠. 지방의 행정청이니까 지네들이 의결도 하고 집행도 다 하는 거죠. 국가와 구별이 안 되니까 그 자체가 국가니까. 그래서 이론적 기관 구성을 하고 있는가 반면에 자 단체자치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되어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죠? 이거는 국가의 지방 행정청이 아닌 거죠.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집행하는 기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의결하는 기관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론적으로 기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음.
자, 그리고 고유 사무와 위임 사무. 자, 고유 사무는 그 지역, 해당 지역의 어떤 고유한 사무. 그 다음에 위임 사무는 뭐죠? 원래 국가의 업무인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의 어떤 업무를 위임하는 그 사무를 우리는 위임 사무로 얘기하는데, 당연히 국가의 지방행정청이고 국가와 구별이 안 되는 주민자치에서는 당연히 고유 사무와 위임 사무 구별이 안 되겠죠. 곧 주민자치,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가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 행위가 바로 국가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고유사무, 그 지역의 고유사무하고 위임사무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의 지방행정청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데, 당연히 자치단체는 독립적이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죠.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는 이거고, 그 다음 전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국가가 뭐죠? 어떤 국가의 어떤 중앙사무를 각 기관에다가 주는 거죠. 위임. 자, 이런 것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국가가 위임을 하는 거죠. 위임사무. 그렇죠. 그래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구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독립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모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유 사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위임 사무가 있을 거죠. 그게 구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오, 자, 당연히 국가의 감독. 음, 국가하고 한 몸인 거죠, 한 몸. 그렇죠. 국가가 한 몸이기 때문에 국가는 집행부죠. 자, 집행은 뭐의 통제를 받아요? 네, 입법이나 사법의 통제를 받는 거죠. 자, 국가의 감독은 뭐냐면 당연히 국가의 지방 행정청이기 때문에 자, 행정부의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국가가 한 몸인 그 주민자치의 자치 유형인 주민자치는 당연히 자, 행정 권력인 거죠. 행정 권력인데 행정 권력은 뭐예요? 입법이나 사법적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치단체는 뭐예요? 행정적 통제를 받겠죠, 여러분. 왜냐면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얘네들이 행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전체적인 국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네들이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 행정들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통제를 해야겠죠, 행정적으로. 왜냐면 그래야 뭐죠? 전체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즉, 국가의 감독은 행정적 통제가 되는 거고, 주민자치는 그 자체가 국가의 행위이기 때문에, 즉,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그 행정을 통제하는 건 당연히 입법이나 사법적 통제가 따르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를 거의 반은 이해한 거죠, 반. 네. 한 80% 이해한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지방자치 유형은 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눌 수 있고, 자, 우리나라는 단체자치형이 주인 거죠, 주. 네. 주고, 자, 주민자치형이 자, 보완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음.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볼까요, 여러분?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 자,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을 하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거지, 원래 헌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선거로 한다, 이렇게 안 나와 있죠. 뭘로 한다? 법률로 정한다. 근데 뭐죠?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선출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임 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자, 법률로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법률, 즉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임기는 4년. 그렇죠. 그리고 계속 재임 임기는 3기에 한다. 3번 계속 할 수 있어요. 총 몇 년 할 수 있어요, 그럼? 4, 3, 12, 12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 밑에 있네요.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렇죠. 선거로 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자, 헌법에서는 법률로 정하라고 하고 있죠. 근데 법률이 다만 주민이 선출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할 뿐인 거죠. 자,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접 선거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그렇게 되겠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단체장에 대한 직접 선거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죠. 헌법에서는 선거하라고 하지 않았죠.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법률에서 직접 선거를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 선거권은 헌법상 권리가 안 되는 거죠. 즉 법률상의 권리라는 거죠. 그쵸? 이해하시나요? 그 법률상의 권리라는 자, 헌법재판소의 태도.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지 않더라도 위헌이 아니고 임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헌법에서는 법률로서 정하면 된다는 거죠. 자, 선거를 하지 않고 선출하지 않더라도 자, 임명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국가가 임명해도 되는 거죠. 국가가. 하다못해 대통령 임명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자, 헌법재판소의 네,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헌법 해석의 태도라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하는 태도. 그대로 해석한 거죠.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면은 선출을 꼭 안 해도 되고 임명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자, 지방자치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자, 공무단임권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 공무원이니까,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포함되므로 당연히 기본권에 해당된다. 이렇죠. 공무단임권이 포함되는 거죠. 내가 지방에 지방이 아니죠. 내가 국가의 어떤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피선거권,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거기에는 공무단임권, 즉 국가의 공공적인 사무를 내가 담당할 수 있는 그 공무단임권이 포함되므로 당연히 기본권에 해당된다. 뭐가요? 지방자치단체의 피선거권. 이게 바로 또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꼭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접 선거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하지 않더라도 위헌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래서 따라서 국가가 임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즉 입법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국가의 공공사무를 담당할 수 있겠죠. 선출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국가의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 즉 공무 단임권이 포함되므로 이거는 기본권에 해당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중요하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보시면 자, 소속 직원의 임명, 감독권, 자, 규칙 제정권, 그렇죠? 법령,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죠, 여러분. 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선결처분권, 자, 주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자,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을 때 선결처분이 가능하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선결처분권. 미리 원래 지방의회를 소집해서 지방의회의 어떤 이제 토론이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선결 처분이 가능하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어떤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의결한 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할 수 다시 한번 제의를 해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를 마칠까요, 여러분? 아니죠. 네, 5-1까지 할게요, 여러분. 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여러분 그 다음 그 3차 실시간을 잠시 쉬었다가 제가 지금 쉬면은 아마 새벽에 또 일어나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차 시 할게요, 여러분. 5-1 하고 같이 좀 쉴게요, 여러분.